자, 페이지 122페이지인가요? 네. 전기.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개념들. 전기장. 일단은 전기력부터 들어가자. 쿨롱 법칙. 일단 전기력의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뭔 뜻이에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끼리 또는 물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가 서로 밀거나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의 한 종류고 우주를 지배하는 기본 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기력 F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우리는 쿨롱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기력 F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R 제곱분의 K 곱하기 Q1 곱하기 Q2로 계산을 한대. 이게 전기력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K는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쿨롱 상수라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 정도의 값을 갖게 됩니다. 쿨롱 상수고 중요한 건 뭐예요? Q1과 Q2가 뭘 의미하니? 이게 전기 띤 입자들의 전하량이야. 전기의 양.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전기 띤 입자,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기 띤 입자가 있다고 치자.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알겠어요? 네. 그걸 이제 표현상 점전하라고 표현합니다. 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점으로,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얘가 Q1에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 옆에 Q2에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가 이렇게 근접해서 있다고 칩시다.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두 입자 Q1과 Q2는 서로 밀거나 서로 뭐하는 힘이 작용한다?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이때 예를 들어서 얘가 A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얘가 플러스잖아, 얘도 플러스잖아라고 하자. Q1, Q2가 둘 다 뿔뿔이었다고 쳐요. 상상되잖아. 청력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A는 B를 밀어버려. 이때 얼마의 힘으로 미느냐? 계산을 이걸로 한다는 뜻이야. 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B도 A를 밀어버려. B는 A를 얼마의 힘으로 밀어요? 역시나 이렇게 계산해. 이때 A가 B를 미는 힘이 세, B가 A를 미는 힘이 세. 예를 들어서 A는 플러스 4쿨롱, B는 플러스 1쿨롱의 전기를 띠고 있다고 치자. 누가 누구를 미는 힘이 세? 여기서 또 왜? 둘이 같아요. 힘의 크기 같아야지. 작반이야, 작반. A가 B를 민다. 반작용이 B가 A를 민다. 네. 얘 A가 미는 힘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잖아. B도. 그러면 Q1에다가 4쿨롱 들어가고 Q2에다가 1쿨롱 들어가서 얘가 밀리는 힘을 계산할 수 있지. 네. B가 A를 미는 힘, 이 힘 어떻게 계산한다고? 또 역시나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또 Q1에다가 4쿨롱 들어가고 Q2, 그럼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돼. 왜? 작용 반작용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R은 뭐예요? 두 물체가 떨어져 거리. 있는 거리를 얘기를 해. 그래서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네.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 아시겠죠? 꼭 알아두도록 하고, 이게 전기력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네. 자,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야. 전기장. 전기장의 뜻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전기장 처음 듣는 학생들은 잘 듣도록 하시고요. 자, 자, 여기 잘 봐. 일단 10부터 쓸게. 전기장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는 E라고 나타냅니다. 이거 헷갈려. 에너지, 우리 전까지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문자 기호를 E 많이 썼잖아. 전기장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도 E라고 쓰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E는 전기장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예요. 전기장은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R 제곱분의 K 곱하기 Q, 만약에 1이라고 쓴다고 치자.
여기까지. 전기력 구하는 공식하고 어때요?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어? Q2가 없지. 어떤 의미냐 이런 뜻이야. 봐봐, 생각을 해봐. 전기력, 력은 힘이잖아. 힘이잖아. 야, 힘은요 상호작용이야. 상호작용. 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A가 B를 민다, B가 A를 민다.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는 최소한 물체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이상이 있어야 돼. 힘. 아시겠어요? 그래서 Q1이라는 입자와 Q2라는 입자가 서로 간에 밀거나 당기는 힘. 그래서 Q1, Q2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전기장에는 Q1 하나만 달랑 있네? 공간에 여기에 지금 Q1 하나가 띡 있다고 쳐봐. 얘는 얘 자체로 주변 공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야. 아직 힘이 작동하지는 않지만 힘을 미치려고 하는, 작용하려고 하는 밑바닥을 깔아놨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은요, 입자가 2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전기 띤 입자 하나만 있어도 얘 자체가 주변 공간에다가 뭘 만들어 놓는다고? 전기장을 만들어 놔. 이때 얘가 플러스 전하잖아? 플러스 전기 띤 입자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기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전기장에서 전기장의 세기와, 이게 전기장의 세기란 뜻이야. 이거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니? R제곱분의 KQ로 계산한다.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자, 얘가 플러스 전기 튄 입자면 얘가 주변 공간에 자기가 만든 전기장의 방향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를 중심으로, 그치? 펼치는 전기장을 만들어요. 이게 플러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방향이야. 진호가 무슨 뜻인 줄 알겠니? 예를 들어서 임의의 한 점을 딱 찍었다고 쳐봐. 대답은 뭐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야, 여기다가 플러스 Q1 갖다 놨어. 이 지점의 전기장 방향 어느 방향이니? 물어봤어. 이 지점의 전기장 방향. 이 방향이야. 얘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그러니까 여기를 찍었으면 여기서 펼쳐나가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아시겠어요? 만약에 플러스 Q1을 갖다 놨어요. 요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얘가 만들어내는 요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영향력은 어느 쪽으로 영향력을 미치니? 이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얘를 중심으로 펼치는 전기장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전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전하는 이렇다면 마이너스 전기 띤 입자가 공간 속에 있어. 그러면 얘는 주변 공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얘를 중심으로 뭐하는? 끌어당기는 방향에 영향력을 미쳐요.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야. 마이너스 점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방향.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만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플러스 전하는 펼친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겠지? 마이너스 전하는 모은다. 모으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든다. 여기까지 됐니? 근데 전기장의 방향에 대한 문장, 정석적인 문장 표현은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잘 들어봐. 일단 문장으로 쓸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전기장의 방향은요, 그 지점에, 내가 알고 싶은 전기장, 그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을 물었어. 그러면 그 지점에 또 다른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놨을 때 그 플러스 전하가 힘 받는 방향이다. 이게 전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해되냐, 이 문장이? 자, 비유를 해볼까? 비유를 해볼까? 전기장하고 비슷한 개념이 자기장이잖아요. 우리가 자기장, 내가 현재 여기 있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 뭘 이용하니?
나침반 이용하지. 나침반을 딱 꺼내 들어. 그래서 나침반에 바늘 중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을 때는 나침반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듯이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을 때는 뭘 이용한다? 플러스 전하를 이용한다. 그 플러스 전을 갖다 놨을 때 걔가 힘 받아서 움직이는 방향을 그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대. 자, 뭔 얘기냐?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플러스 Q라고 하는 전기띤 입자가 있어. 여러분들 대답해봐. 자, 요 지점 전기장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펼치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X 방향 요 방향이지.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요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을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이 정의대로 여기다 또 다른 플러스 입자를 갖다 넣는다고 상상을 해봐. 얘는 고정시켜 놨어요. 얘를 갖다 놨을 때 얘 어느 쪽으로 힘받아? 오른쪽으로 힘받아 움직이겠지? 힘받아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는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아시겠어요? 만약에 얘가 요 지점의 전기장 어느 방향으로 만드니 알고 싶어. 우리는 그냥 알고 있어요. 얘를 중심으로 펼치는 방향이다. 이게 바로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 정의는 뭐예요? 요 지점의 전기장 방향 알고 싶어? 여기다 또 다른 플러스를 갖다 놔! 얘 어느 쪽으로 힘받아서 움직이니? 봤더니 얘 뿔뿔이잖아. 뿔뿔이면 얘는 청력을 받아서 이 방향으로 힘받아서 움직이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힘받는 방향, 요 방향을 우리는 요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기 마이너스 전환하고 해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이너스 전기띤 입자를 갖다 놨어. 그랬을 때 요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얘 마이너스 점전하니까 당기는 방향이니까 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겠지. 근데 요 정의로 뭐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전기띤 입자를 갖다 놓는다고 상상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니까 힘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지. 그래서 요 방향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놨을 때 걔가 힘 받아서 움직이는 방향을 그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이해됐니?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얘가 정확한 정의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진짜 됐니? 여기 봐봐. 전기장이 R제곱분의 KQ1으로 계산한다. 이런 뜻은 뭔 말이냐면 얘 계산식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4쿨lum의 전기띤 입자를 갖다 놨어요. 얘로부터 여기가 P점이라고 하자. P점.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P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2m였다고 설정을 할게요. 요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와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해서 나타내라. 일단 전기장의 방향은 알지? 얘가 플러스니까 오른쪽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일 거고, 전기장의 세기는 요 공식에 입각해서 R제곱분의 KQ가 들어가면 되겠지? R 2 제곱분의 K, 상수 그냥 K라고 쓰고요. Q라고 하는 건 얘의 전하량이에요.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2m 지점이 아니라 4m 지점, 여기 R점이라고 있다고, 여기 뭐야 스몰 A점이 있다고 치자.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여기가 4m 지점이야. 그럼 요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계산되겠니? 거리가 4니까 4의 제곱 16분의 K 곱하기 얘의 전하량 4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 네.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돼요? 4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야. 그 식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식 변형을 잠깐 시킬 때 봐보세요. 쿨롱의 법칙에서 전기력 계산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R 제곱분의 K 곱하기 Q1 곱하기 Q2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 이 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어? 전기장의 색이 2였단 말이야. 그러면 전기력은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또 다른 Q. 여기서 Q는 Q2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식이 이 전체 식은 결국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다 라는 식도 쓸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Q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뭘 쓸까? 얘 단위. 전기장 세기의 단위는 힘이 전화 힘의 단위에다가 뭐의 단위로 나눠? 전하량의 단위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뉴턴 퍼 쿨롱이에요. 얘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다. 힘의 단위가 뉴턴, 전기양의 단위가 쿨롱. 그래서 뉴턴 퍼 쿨롱이 전기장 세기의 단위가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중난이도 하게 되면 뭐 구하는 거 나오겠니? 합성 전기장 나와. 합성 전기장. 아, 전기장의 합성. 합성 전기장. 전기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띤 입자 하나만 있어도 얘 하나가 전기장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러면 공간상에서 전기띤 입자가 하나, 두 개, 아니면 그 이상, 세 개, 네 개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개별 입자마다 다 스스로에 뭘 만들어내? 전기장을 만들게 되겠지. 그러면 이미 한 지점의 최종적인 전기장은 A가 만든 전기장, B가 만든 전기장, C가 만든 전기장이 다 겹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성으로 만들어져서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합성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봐봐. 간단한 예제예요. 동일 직선상에 같은 동일한 직선상에 플러스 전하와 여기 4쿨롱이라고 하죠. 플러스 4쿨롱 또 다른 플러스 2쿨롱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치자. 아시겠죠? 전기띤 입자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영역상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1번 영역, 사이를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이라고 쳤을 때 자, 합성 전기장이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몇 번 영역이야? 다음 2번 영역이지. 딱 한 군데뿐이 없어. 2번 영역에서만 빵이 될 수가 있어요. 빵이 된다는 얘기는 A가 만든 전기장의 방향과 B가 만든 전기장의 방향이 상쇄가 되는 영역이어야지만 빵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야. 한번 그려보자잉. 구분을 짓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플러스 4쿨롱을 주황색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얘만 생각했을 때 얘는 이 직선상에서 전기장 어떻게 만들어? 이쪽 1번 영역에는 이 방향의 전기장의 방향을 만들겠지. 펼치는 전기장이니까. 그리고 2번 영역과 3번 영역은 싹 다 플러스 X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게 되겠지. 이게 이 주황색이 플러스 4쿨롱이 만든 전기장이란 말이야. 거기에 비해서 플러스 1쿨롱은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얘만 고려했을 때 얘가 만드는 주변에 만드는 전기장은 얘를 기점으로 2번 영역과 1번 영역은 펼치는 전기장 이렇게 만들겠지. 3번 영역은 펼치는 전기장 이렇게 만들겠죠. 그림을 그리면 방향이 상쇄가 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만 존재하지. 몇 번 영역이야? 2번 영역에서 방향이 상쇄가 될 거 아니야. 방향이 상쇄가 된다는 얘기는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미의 특정 지점은 합성 전기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만들어지겠지.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산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2번 영역, 이 두 전기띤 입자 사이의 영역에서 제로인 곳이 있을 텐데 네.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야? 거리상. 1대2가 되는 일단은 직관적으로 4쿨롱으로부터는 거리가 좀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멀어야지. 그치? 얘가 영향력이 세잖아.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약해지는데 얘가 어쨌든 전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얘한테는 좀 많이 멀어야 될 거고 얘한테는 조금 멀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한테는 멀고 얘한테는 좀 가까운 곳은 어느 지점이란 말이야. 근데 거리상 몇 대 몇인 지점이야? 네. 2대 1인 지점이야. 4대 1인 지점이 아니라. 왜? 제곱. R 제곱의 반비례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거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전하량의 루트 값을 씌워야지만 거리가 나옵니다. 제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하량이 4대 1이면
거리로는 몇 대 몇인 내분점이야? 2대 1인 내분점이 돼야 되겠지? 네. 2대 1. 요 지점. 요 지점이 합성 전기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다윤아, 합성 전기장이 빵이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안 해줘. 문제에서는 뭐라고 서술해 주는지 아니?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 문제 한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입자가 있고요. B라는 입자가 있어요. A와 B의 거리가 2대 1인 곳에 거리가 2대 1인 요 지점에 C라는 입자를 갖다 놨더니 들어봐 그냥 C라는 입자를 갖다 놨더니 C는 A로부터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가 빵이래. 이렇게 서술한다. C를 갖다 놨는데 C가 힘을 받지 않는데 그 얘기는 뭐야? 그 지점이 A와 B가 만든 전기장의 세기가 제로인 곳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친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돌려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 힘을 받지 않는다? 그 지점이 A, B가 만든 합성 전기장의 제로인 지점이란 뜻이고 A, B 내분점에서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사실까지 우리한테 알려줘? A와 B가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가 어떻다는 얘기야? 전하의 종류가 같다는 뜻이야. 둘 A, B는 뿔뿔이든가 아니면 마마든가 전하의 종류가 같다는 뜻이야. 거기다가 2대 1인 곳이다 라는 곳은 A의 전하와 B의 전하량의 크기가 4대 1이다. 이 정보까지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얘 C가 플러스 전하였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문제에서 플러스 C를 갖다 놨더니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C 이 플러스 전하를 조금이라도 여기다 갖다 놨더니 옆으로 조금 움직였어. 조금 움직였더니 얘가 이쪽으로 힘받아서 움직이더래. 이것까지 서술해 줬어. 뭘 얘기를 해준 걸까? A의 전하가 마이너스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이해돼? 이해돼? 뭔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이 지점이 합성전기장의 얼마인 지점이라고? 제로인 지점이야. 그러면 요 지점을 기점으로 또 빗근친 영역은 누구의 영향권이겠니? A의 영향권이겠지. 그냥 A의 영향권이에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을 기점으로 여기 파란색 요 빗금은 누구의 영향권이겠니? B의 영향권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플러스 전기를 띤 C를 가운데 여기다 갖다 놨더니만 힘을 받지 않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옆에 놨더니 얘가 플러스였던 놈이 왼쪽으로 힘받아서 움직인대. 누구의 영향권인데? A의 영향권인데 왼쪽으로 힘받는데 A가 뭐였단 얘기야? 마이너스였단 얘기야. 더군다나 A가 마이너스로 결정되는 순간 B도 우리는 A와 B가 전하의 종류가 뭐하다 그랬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따라서 B도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전하의 종류가 같아야지만 내분점 어느 지점에서 합성전기장이 제로가 된다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전하의 종류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전하의 종류가 같은 걸 얘기를 했다면 동일 직선상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4쿨lum을 갖다 놓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쿨lum을 갖다 놓다고 쳐요. A, B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전하의 종류가 달라. 그러면 1번 영역 역시나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중에서 어디가 합성전기장의 제로가 된 지점이 만들어질까? 일단 2번 영역은 가능해 불가능해? 2번 영역은 절대 불가능해. 전하의 종류가 반대면 합성전기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은 두 전하의 바깥쪽에서 만들어져야 돼. 1번 영역 아니면 3번 영역 쪽에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지금 전하의 크기가 4대 1이잖아? 그러면 제로인 지점은 그 영향력이 상쇄가 되는 지점은 얘로부터 거리가 어때야 돼? 무조건 멀어야 돼. 얘로부터 거리가 좀 가까워야 되겠지. 그 영역은 1번이 가능해 불가능해? 1번 영역 어느 지점이나 A한테 가까운 거예요. 얘한테 멀어야 된다고. 따라서 몇 번 영역에서 3번 영역 어딘가에. 그지?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인 곳에서? 이것도 2대 1인 여기. 요 지점에서 합성전기장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른 C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C는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얘기야. 전기장이 제로면.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더 이제 언급해서 역시나 C가 플러스잖아요.
잘 들어봐. 플러스 전화 C를 여기다 갖다 놨더니만 얘가 힘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여기서 조금이라도 왼쪽에다가 옮겨놨어 C를. 그랬더니만 얘가 어느 쪽으로 힘 받니? 왼쪽으로 힘 받아야지. 왜? 얘를 기점으로 이 뒤꿈치 영역은 누구의 영향권이야? 마이너스 1. B의 영향권이야. B로부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을 기점으로 여기 이제 이 바깥쪽 여기는 누구의 영향권이야? 무조건 A의 영향권이야. 근데 얘가 플러스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누구의 영향권이라고? B의 영향권이라고. 맞불이잖아. 그럼 무슨 역을 받아야 돼? 1역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얘를 조금이라도 이 바깥쪽에다가 여기다 갖다 놨어 C를. 그러면 얘는 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뿔뿔이잖아. 뿔뿔. 그러면 힘 받아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됐니? 자, 간단한 예제 문제. 정사각형이 있다고 쳐요. 정사각형 네 변의 꼭지점에 점전화를 갖다 놨어. 한 변의 길이를 2m라고 할까? 정사각형 2m짜리. 여기에 플러스 1쿨롬. 여기도 플러스 1쿨롬. 여기도 플러스 1쿨롬. 여기는 마이너스 1쿨롬을 갖다 놨을 때, 뿔뿔뿔 막 갖다 놨을 때, 질문. 정사각형의 정중앙, 요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와 전기장의 방향을 결정해라. 정사각형의 정중앙. 자, 일단은 두 개부터 먼저 생각을 하자. 방향. 플러스 1쿨롬, 플러스 1쿨롬에 의해서 이 정중앙에서는 상세. 전기장이 얼마가 돼? 정영. 완전히 상쇄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고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나? 네. 왜냐면 요 정중앙에서 플러스 1쿨롬, 플러스 1쿨롬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완전히 상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누구만 고민하면 돼? 여기 상에 있는 플러스 1쿨롬과 마이너스 1쿨롬만 보면 되겠지. 네. 그러면 일단 전기장의 방향은 결정되어지겠니? 네. 요 지점에서 대학선 플러스 1쿨롬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펼치는 방향일 거고요. 마이너스 1쿨롬에 의한 전기장이 모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두 점전화에 의한 합성 전기장의 방향은 대각선 이 방향으로 합성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중앙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결국 이 방향이다라는 게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전기장의 세기는요. 거리를 알아요. 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와 얘의 이 지점에서 맞는 전기장의 세기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잖아. 방해 같으니까. 방해 같으면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한 변의 길이가 2m라고 그랬으니까 제 여기 대각선의 길이는 2루트 2지. 그러면 절반이니까 루트 2m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요 지점에 맞는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 루트 2의 제곱이 그냥 2가 되겠죠. K 곱하기 얘 전하량 1이네. 그러면 2분의 K가 전기장의 세기겠네. 이해됐나? 하나가 만들어내는 게. 그러면 얘도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세기는 똑같이 2분의 K겠지.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일 땐 더해주면 되겠죠.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니까 K가 전기장의 세기가 된다. 이해됐나요? 네. 간단한 예제 이해되셨죠? 네. 자, 페이지 123페이지. 전위차. 자, 페이지 123페이지. 전위차. 일단 전이라는 말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전기적 차이. 위치 에너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단 조건 들어간다. 1쿨롬. 단위 양전하가 갖고 있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단위 양전하라는 얘기는 일단 플러스 전하. 그리고 단위 전하는 몇 쿨롬이 돼? 1쿨롬.
조건 들어가요. 플러스 1 쿨룸이 단위 양전하가 갖게 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이걸 전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위차는 뭐가 전위차냐? 전위차는 플러스 1 쿨룸이 역시나 단위 양전하가 임의의 두 지점에서의 위치는 두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를 전위차라고 얘기를 한다. 개념은 그냥 그래요. 아시겠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지우개가 있어. 손바닥 위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이 지우개의 포텐셜, 중력 포텐셜의 위치 에너지는 같아 달라? 어디가 위치 에너지가 많아? 위에 있을 때가 많지. 그지? 만약에 요 위치점과 이 손바닥까지의 거리가 0.5m 거리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0.5m 거리고 이 지우개의 질량이 1kg짜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손바닥과 0.5m 위에서 이 1kg의 지우개가 갖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값은 얼마가 돼? mgh 그냥 들어가면 되겠지. m 1, g 중력가속도 10.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높이차가 0.5니까 0.5로 곱하면 되겠지. 이해되셨죠? 그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듯이 전위차도 그렇게 얘기해요. 전위차도 이런 개념이 봐봐. 일단은 전위가 우리가 중력에서도 아래쪽이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요? 위쪽이 높아요? 위쪽이 높다라고 바로 알고 있듯이 전기에서는요. 들어봐봐.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쳐봐. 알겠지?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 전하가 여기 있을 때 A점과 B점 중에서 전위는 어디가 높을까요? 어디가 높을까? 플러스에 가까운 쪽이 전위가 높은 거예요. A점이 그냥 전위가 높은 거예요. B점으로 갈수록 전위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에 그린 플러스 전하를 내가 동그랗게 그렸잖아. 엄밀하게는 점을 가지고 있는 거의 형태가 크기가 없는 전하, 점전하로 그려줘야 되는데 그림을 좀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구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전기 띤 물체가 꼭 이렇게 구라든가 점으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여기에 면이 있어. 면. 무한히 넓은 면이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무한히 넓은 면이 있는데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면이래. 전기를 플러스를 띠고 있어. 무한히 넓은 면이 있고 이 반대쪽에는 무한히 넓은 면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면이 있다고 치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림이. 그러면 여기서도 요 점이 A점, 요 점이 B점이라고 할 때 전위는 어디가 높을까? A점이 높은 거예요. 플러스 극에 가까울수록 전위는 높은 거다. 알겠어요? A점이 전위가 높고 B점이 전위가 낮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네. 그러면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봐. 실제로 이런 문제 한번 내볼까? 여기 옆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갖다 놨다고 치고요. 얘도 이 극판 같은 위치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가 딱 갖다 놨어. 아시겠죠? 얘 갖다 놓은 다음에 얘 손 놨어. 얘는 고정되어 있다고 설정을 할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1쿨롱 갖다 놓고 얘 손 놨어. 얘 어떻게 될까? 플러스 1쿨롱 어떻게 돼요? 왜 대답이 없어? 얘 어떻게 돼?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손 놓으면 계속 정제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힘 받아서 움직이게 되겠지. 오른쪽으로 가겠지. 거기까지만 대답을 원한 건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물리잖아. 등속 운동을 해, 가속 운동을 해, 가속 중에서 등가속 운동을 해, 뭘 해?
구체적으로 가속. 무슨 운동을 해요? 가속. 약간 등가속. 약간 등가. 그러니까 등가속이야. 약간 등가속이라는 게 어쨌든 등가속이란 뜻이야? 그런 느낌. 어? 얘는 어떻게 될까? 무한히 평행한 극판 사이에 플러스 이쿨럼을 갖다 놨어. 그럼 당연히 플러스로부터는 청력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고 마이너스 극판 쪽으로는 또 인력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얘 어쨌든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겠지. 아, 얘가 가속인가? 얘 등속 운동해, 등가속 운동해, 아니면은 뭐 가속도 그냥 포괄적인 가속도 운동을 해. 가속. 어? 등가속. 차이가 뭐냐? 얘는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여기 있을 때 얘로부터 받는 힘과 여기 지점에 있을 때 받는 힘과 여기 지점에 왔을 때 받는 힘의 크기가 달라요. 계속 어떻게 돼? 줄어들. 약해지고 있지. 네. 우리가 등가속 운동의 핵심 본질은 뭐예요? 힘이 가. 힘이 일정한 힘을 받을 때가 등가속이야. 그러면 얘는 힘을 받고 있긴 해요. 그래서 가속 운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힘의 크기가 일정한 힘이 아니잖아. 그냥 가속. 점점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 약해지고 있지. 얘는 등가속은 아니야. 알겠어요? 등가속은 아니고 가속 운동을 한다. 근데 얘는요. 무한히 평행한 극판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전기장의 세기가 같아요. 자, 뭔 말이냐면 얘는 전기장을 어떻게 만들어? 펼치는 전기장을 만든단 말이지. 이해되나? 네. 그러면 전기장을 간단하게 선 몇 개로 그려놨는데 요 지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빽빽한 밀도와 요 지점에서의 밀도와 요 지점에서의 밀도가 점점 약해진단 말이야. 전기장의 세기가 점점 약해져. 그래서 힘받는 크기가 점점 약해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지점이든 이 지점이든 전기력선의 밀도가 어때요? 같단 말이야. 이걸 균일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균일한 전기장. 균일 전기장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받는 힘의 크기는 어때?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얘는 동일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등가속 운동을 해. 얘는 그냥 가속 운동을 하고. 근데 그냥 가속이라 그러니까 자, 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거꾸로 위에서 얘는 아래로. 시간에 따른 대략적인 속도 그래프 그리면 얘 어떻게 될까? 위에서 아래. 아니지, 얘는 점점 어쨌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빨라질 거 아니야. 아, 이쪽으로. 정지 상태에서 빨라지니까 증가를 해야 돼.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계속 빨라져. 느려지지는 않아요. 힘 받으니까 계속 빨라집니다.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아, 이쪽으로. 감소해야 돼. 여기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니? 가속. 가속도. 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는 점점 0에 다다르게 근접하게끔 만들어져야 돼. 속도는 계속 빨라져. 얘는 어떻게 돼? 일정한 힘을 받는다 그랬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지. 얘는 이렇게 돼야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됐니? 네. 봐봐. 요런 그림에서 요 전기장의 특징은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그랬잖아. 균일 전기장. 그리고 문자교를 2라고 전기장의 세기 2라고 표시를 한다고 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지점서부터 이 지점까지 A 지점서부터 B 지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나타낸다고 친다면 요 A점과 요 B점 A점과 B점의 전이차를 나타내라. 전이차를 표현해라. 전이차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 전이차는 문자기호가 뭔지 아세요? V야. 전이차는 문자기호 V라고 나타낸다. 전이차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큐. 이번에 또.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차의 거리 ED. 이게 전이차를 나타내는 식이야. 알겠죠?
전이차 단위 뭐 쓰는 줄 아니? 줄퍼 쿨러. 일단은 얘가 볼트라는 단위를 기본적으로 써요. 볼트. 네. 근데 얘는 줄퍼 쿨룸이기도 해요. 왜냐면 봐. 1쿨룸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단위 전하란 뜻은 전하량으로 나누란 뜻이에요. 줄퍼 쿨룸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또는 단위가 또 뭐도 가능할까?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잖아.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뭐였냐 아까? 아까 E는 뉴턴. Q분의 F. 그래서 단위가 뉴턴 퍼 쿨룸이라고 했지. 그러면 뉴턴 퍼 쿨룸에다가 S. D를 곱하잖아. D가 거리잖아. 미터를 곱해야지. 그래서 뭐가 돼? 뉴턴 미터 퍼 쿨룸. 뉴턴 또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아시겠어요? 자, 단위 다 암기하기보다는 좀 이해를 한다면 단위는 네.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됐니? 네. 잠깐 쉬자.